네, 네,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네, 저는 이제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약간 우울하기도 하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좀 어떤 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다라는 가능성 정도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미래를 얘기할 건데 얘기하기 전에 뭐 최근에 또 지난주인가 TV에서 또 추적 60분 이런 그 KBS에서 이 뭐 암호화폐가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 없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히고 두 분의 말씀도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방송을 보면서 반성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맞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백서를 정말 그냥 이것저것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학생들은 그 리포트 낼 때 몇 개 이렇게 믹스 앤 매치 하면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내면은 교수님이 잘 모르면 야 B가 나왔어 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서마저도 기존에 있던 백서 몇 개 짜집기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백서 전문 라이터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있고 그리고 그걸 완전 대행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실제 토큰을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C20 기반이라든지 이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고급 개발자분들은 2, 3일 만에 그냥 뚝딱 배워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적 60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중에 그런 부류가 얼마나 있느냐 뭐 저희 같은 회사도 검증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있느냐 보면 뭐 5, 60% 이상 70, 80%가 될 수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얘기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이지 않아서란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새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IT 기반의 혹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앱을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 앱이 뭐 하이브리드인 경우도 있고 뭐 웹앱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앱도 마법사나 위저드 기능이 있어서 원하면 1시간 만에도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토스라는 서비스, 토스라는 회사는 토스라는 앱 하나에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더 크게 보면 카카오, 배달의 민족 이게 마법사가 있어서 앱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30분 만에 5만 원 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카카오의 가치, 토스의 가치, 배달의 민족의 가치는 뭐가 되느냐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선과 내부를 알아야 되는데 공영방송 KBS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렇게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치 그냥 다 묶어서 원래 이거 아무거나 해서 짜집기가 되는 거고 토큰도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건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다 포장해서 이상하게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서 그냥 뭐 저도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뭐 두 분도 아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업계를 대표해서 좀 업계를 대표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해주시거나 자숙하겠습니다 해주시거나 뭐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사실 보기 전부터 상상이 갔고 보고 나서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그 상상한 사실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다 동의해요. 대부분 다 동의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류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 섞여 있었다는 것 자체도 설명도 그렇죠. 오히려 설명을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 자체도 이 필드는 되게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규제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속박하고 우리를 뭘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실 규제라는 게 원래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너무 최소한의 보호도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뚝딱해서 만드는 게 뭐가 그건 전 100% 동감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예전부터 사실 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국에만 사실은 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보면 저는 예전에 핸드폰 회사를 다녔어요. 핸드폰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인데 얼마에 파는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깔려면 깔게 많아요. 원가가 얼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애플마저도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니 짜장면집도 그런 많이 나왔잖아요. 애플 원가 25만 원인데 100만 원을 왜 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명품 뭐 짜장면 옷을 보세요. 옷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가가 얼마냐 그런 사실 아까 거기서도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은 늘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고부가치 사업에서 충분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업계 내에서 자정의 노력과
이해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사실 생겨서 어느 정도 제도권과 이제 좀 합을 맞춰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ICO라는 게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네.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018년에 저도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진짜 많이 만난 그렇죠. 사람 중에 한 명을 전 진짜 자부하고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어. 와, 이거는 이런 분들은 되게 너무하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너무하구나라고 저는 되게 느끼고 되게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에 많이 얘기하지 못했고 뭐 제 생각을 딱 펼치지 못했던 것도 정말 잘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좀 더 이 조직화된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혼재해 있고 그걸 이렇게 구분하거나 이렇게 나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쓰레기들은 그렇죠. 걸러지고요. 사기치는 애들은 다 사라질 네. 거라고 보고 서비스 뭐 본연 그냥 고객에 집중하는 네. 그런 서비스들 뭐 디앱 플랫폼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저도 뭐 예상은 하고요. 네. 근데 그 뭐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예. 어느 법에도 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비법 상황이죠.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그렇죠. 아니고 법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약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혹시 함부로 몰라서 못하고. 해외 법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ICO 하면서 네, 국내에서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치해 놓은 게 또 문제 근원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특히 뭐 일본은 법을 2017년 4월부터 만들어가지고 엄격하게 하면서 좀 검증된 코인들만 상장이 되고 검증된 거래소들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라이센스 받았으니까 좀 자율권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이제 요번에 새로운 신법 나왔고 그렇죠. 미국은 판례 중심이다 보니까 하위 테스트 가지고 아직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그게 규제가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규제를 지키려고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거 보면 뭐 뉴욕에서 비트 라이센스 받거나 받아서 진행하고. 하여튼 정식 라이센스 받아서 영입하려고 하고 거래소들도 정식 라이센스 받으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그 업계를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법이 보호해주는 선량하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블록체인 업계가 전체적으로 사는데 우리나라는 다 싸잡아서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좀 앞에 서서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 사실은 또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순기능도 많이 미디어, 하고 네. 미디어. 저도 뭐 인터뷰하거나 하면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저도 많이 응하기도 하고 좋으신 뜻으로,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비판 당연히 해야 되고 비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끔은 요새 그런 게 너무 핫하니까 너무 자극적인 단어로만 사실 나가는 거죠. 너무 자극적인 단어, 자극적인 표현.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읽는 독자분들 혹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합니다. 뭐 그렇게 보면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길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2019년 들어오면서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IT 산업이나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거기에 이제 금융위도 들어가면서 아마도 핀테크 기반일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 블록체인 쪽도 암호화폐 이런 쪽이 금융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뭐 지원책, 혹은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어서 미래. 그래서 어떻게 2018년을 지나 2019년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윈터이긴 하지만 왔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뭐 블록체인의 미래 혹은 뭐 암호화폐의 미래 혹은 블록체인 관련된 앱 서비스나 이런 뭐 어떻게 갈 방향인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디블락은 올해 어떤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좀 묶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미래 전망과 네. 투자 전략. 2019년. 과거도 더 어려운 건가요? 과거도 어렵고 현재도 아니, 다 예측하기 힘든데 네. 미래도 어렵네요. 네. 2019년은 사실은 뭐 계속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블락의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리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딩이 뭐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에 발맞춰서 가는 거는 애초에 이제 무리라는 걸 제가 2018년에 배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옆에 뭘 하는지 보면서 달려가는 건 이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뛰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같은 경우는 에쿼티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크립토로도 할 수 있고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다 시장이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 그중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좀 초기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들은 뭐 저희 아이콘을 졸라서라도 아이콘의 뭐 기술적인 도움 혹은 사업적인 도움들 이런 것들 자금 이외에 그렇죠. 다른 도움들도 예,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제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아이콘이든 디블락이든 뭐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어느 정도 사명감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처음에 초기 시장이니까. 그렇죠. 블록체인 초기 시장의 앞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요만한 단전에서 우리가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이걸 키워가는 데 집중하고 이 블록체인 산업을 한국에 좀 키워가는데 그런 데 집중하면서 좀 조금 더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아까 STO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어젠다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리딩하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리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크립토 펀드가 국내에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또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그 뭐 뎁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리딩해 주셨으면. 그거 이어서 하나 더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두 네. 분 다 이제 좀 대답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도 또 그 2018년 4분기에 급격하게 이제 인기가 올라오면서 화두가 됐던 게 아까 잠깐 저희가 2부에서도 언급했었던 STO.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주식보다 좀 더 효율적인 형태로 토큰을 가미해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투자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컨셉 개념으로 STO가 되게 각광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까 VC 투자하는 입장에서 STO가 되면 또 좋아지는 면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아까 좀 부정적이라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그 매우 동의하는 게 사실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을 그렇게 주식 거래도 하고 자금 확보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코넥스라는 걸 열었는데 그렇죠. 아까 이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는 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데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회사들 거기 있는데 누가 코넥스에 가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STO 같은 경우가 뭐 화두가 될 만한지 아니면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STO 말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아까 뭐 현금과 이런 걸 섞어서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 STO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시큐리티 컨셉 토큰 자체로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오버하이프 좀 과대하게 네. 포장되어 있는 것도 네. 현재는 사실인 것 같아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죠. 그렇죠. 여기 말로. 희망 회로를 너무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혹은 희망 회로. 그렇죠. 네. ICO 대신 STO가 될 행복 회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단지 여기에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주식을 가져와서 여기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한데 그건 예를 들면 코넥스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뭐 조금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좋은 면이 있겠죠. 그거는 시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죠? 우리가 맨날 듣기만 하던 아마존 주식을 뭔가 한국에서도 살 수 있대. 지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 거래소가 지금 에스토니아에 열렸어요. 아 열렸나요? 예, 그런 DX라고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런 게 열렸죠. 네. 뭐 어쨌든 뭐 아직 초기 단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래소가 원래 2018년 삿큐에 나온다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다 연기가 돼서 밀리고 2019년 얘기가 되고 시장도 있죠. 안 좋으니까. 예, 그런 거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주식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될 그 어셋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셋을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유동성을 높이는 거. 기존에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저기는 되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땅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있는 건물을 살 재가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나눠 살 수 있거나 그리고 건물이라는 걸 한번 사면은 자기가 다시 팔 때까지는 절대 그 돈을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부동산인 거죠. 네. 그런 부동산인 게 그림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좋은 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나누기도 애매하고 팔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토큰화만 시키는 거 정말 그런 건 의미 없다. 의미가 없죠. 물론 그런 일도 있으면서 또 그 와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또 좋은 포인트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히 아직 어려움이 있는 몇 가지 영역들에서는 움직임이 되는 중요한 인더스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로도 투자를 하신다고 했고, 아까 원하는 경우에 이제 피아머니까 현금,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로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크립토 블록체인 쪽의 VC 입장에서 투자를 하면 다 새로 발행할 혹은 발행된 토큰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분 투자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분은 건가요? 안 하고요. 네. 예,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만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럼 그렇게- 그게 업계 현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근데 요즘 다른 외국 크립토 펀드들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에퀴티 플러스 토큰식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분 획득도 하면서 예, 투자를 한다. 예. 네네. 그러니까 지분 획득하면서 어차피 이 법인이 토큰을 발행해서 ICO를 할 거니까 초기에 지분 투자로 자금을 투자를 해놓고 초기 자금을 대주고 거기에 토큰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토큰을 추가로 다시 받거든요. 받는, 네. 같이 받는 네.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STO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펀드들도 있는 것 같고 상장된 토큰들 중에서 다른 식으로 살 수 있는 토큰들이 많아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죠. 상장된 토큰들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빠졌으니까 그걸 계약 맺어가지고 B2B식으로 통으로 블락으로 사오는 거죠. 네. 이렇게 얼마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회생 프로젝트 다시 거기 프로젝트 잘 만들어서 리저브 있는 걸 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돈 직접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더 잘 될 수 있게 자금 조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아니면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했을 때 보너스로 리저브해서 몇 프로 더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컨더리 딜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하는구나. 네. 근데 어차피 상장도 주식시장이나 똑같으니까 토큰 상장도 가격 떨어지면 세컨더리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양한 투자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아까 디블락은 현금 투자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지분 확보도 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엄블락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토큰만 확보하시는. 아니, 현금으로 투자할 때는 저희는 지분 확보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안 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시장 자체가 어떤 게 지금 이 시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양쪽에 되게 리즈너블하냐의 정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들이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시도를 다 해볼 수 있고 저희만의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이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이 VC 개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크립토를 가지고 투자하는 개념을 하고 계시니까 결국 여기서도 엑싯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디블락은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한 엑싯 전략, 정말 나중에 그 토큰을 만든 프로젝트 팀이 서비스를 만들고 토큰 상장을 하면 토큰을 파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엑싯을 하게 되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이 토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엑싯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디블락도 있지만 또 아이콘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같이 하는 그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뭐 ICO라는 이벤트까지만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ICO는 사실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예전에 시리즈 A 정도를 한 거죠. 시리즈 A 했다고 막 좋아 이렇게 물론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옆에서 연결해주고 또 필요하면 또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단순히 1년 막 이렇게 이 정도 기간에 빠른 엑싯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같이 가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토큰은 그렇고 뭐 그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 뭐 또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르게 보고 있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 뭐 블록체인 업계 네. 분들에게 네.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록체인 업계보다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네. 네, 우리 그렇죠. 이 쫄주니까 네, 스타트업을 많이 보시니까요. 네. 하면 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저기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 주위에 이제 투자라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이제 대표님들이 되게 친구나 형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참 맨날 작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형네 회사에 그 블록체인을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형이 블록체인을 공부하지 않는 건 대표이사로서 거의 배임과 행용 수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죠. 인터넷 웹 쇼핑몰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2010년이 돼서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오는데 모바일 쇼핑몰을 모바일에 해야 대한 되는데.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다 모바일로 올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그때도 생각해봐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야죠. 세상이 어떻게 어떤 바뀌어가는지. 흐름인 건지. 왜냐면 또 그렇게 됐을 때 부가가치가 더 나온다고 하면 해야 당연히 뭐 네.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2배 나올 부가가치가 만약 이걸 했을 때 10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혀 전 늦지 않고 아직도 너무너무 이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사실 다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분야를 꼭 한번 보시고 분야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까. 또 사실 전혀 경쟁자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홍준 대표님이나 이유 대표님처럼 기존 시장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되게 기존 공식으로 이 시장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힘들거든요. 이 시장에 와서 헤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 완전 동일선상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바보짓을 해보다가 운 좋게 자기가 걸리면 자기가 100배, 1000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꼭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되는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네.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